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결국에는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내마녀의 날이기도 하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런 만큼 변동성이 큰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관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강했었는데 조금씩 관세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경제 지표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주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어제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2.8%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거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가격을 지수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식료품이라던가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품이라던가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두 가격을 뺀 근원 CPI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원 CPI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3.1%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 또한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관세에 대한 것들 부과가 시작이 되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12일의 경우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알루미늄과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차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됐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또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4월의 경우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이 또 명확하게 나와줄 걸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관세 부과에 따라서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향후 금리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번에 3월이라던가 5월의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관세에 대해서 명확한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금리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가 더 주목을 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서 향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인하 확률이 55%에서 68.8%까지 확률을 높였는데요. 이렇듯 금리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만큼 물가지수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이제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만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수출입 물가지수도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관세 영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관점에서 우리가 관세에 대한 것들이 아직 확실시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보수적이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해당되는 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어떤 시장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제 물가 지수 등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신데 어떤 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부터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 8월의 경우 전년 대비 1.7% 정도 상승률을 보였는데 올해 1월 달에 들어서 3.5%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5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기업의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원자재라던가 그런 가격들을 판단할 수 있는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가 돼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게 되면은 더욱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불어서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비교를 해서 좀 분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중국의 경우에는 29개월 연속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중국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리스크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당연히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물가가 차이가 크게 날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중국 견제를 더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당연히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고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에서도 발표되는 물가지수도 지속적으로 비교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미중 갈등이 어떻게 될지 더 심화가 될지 완화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내일 2월에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출입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하고 우리나라가 주고받는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 나타내는 물가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 가격과 수입 물가지수를 좀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요. 향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물가가 더 상승을 하게 될지 둔화가 될지 이 부분을 내일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일단은 수출입 물가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됐고 특히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환율까지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수출입 물가지수가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둔화가 됐을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이후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꼭 이 수출입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는 게 가장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에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내용 내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 금리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미국과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관세 동향까지 눈여겨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봐야 한다라고 해주셨지만 그래도 시초가 공략주 골라본다면 어떤 종목으로 선택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늘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그린 리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각공정 장비 부품 코팅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반도체용 APS 코팅 제작을 국산화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냐하면 안티모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안티모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배터리 합금이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자동차 강판, 태양전지 이런 것들에서 필수 소재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티모니가 최근에 중국에서 수출이 제한이 되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티모니 수요도 증가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 리소스가 이 안티모니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티모니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초에는 톤당 8.12만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14만 위안까지 올라갔고요. 올해 들어서는 무려 18만 위안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1년 만에 2배 이상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린 리소스와 같이 관련된 사업을
협력을 하는 입장에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부품 기업 M디바이스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린리소스는 M디바이스의 지분을 5% 정도 갖고 있는 2대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M디바이스는 이제 SSD를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고 그린리소스가 이를 통해서 히토류 산화물을 활용한 반도체 소재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을 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디바이스와 관련된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두 기업이 협력을 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반도체 부품 관련된 기업들은 수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주 계약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향후 실적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린리소스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보면은 수주 단고를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자세한 내역들은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이 공급 계약에 대한 공시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의 경우에는 아시아에너지와 15억가량 규모의 팜 혼합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작년에 매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9%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 계약을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의 경우에도 아시아에너지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때도 한 8% 정도, 작년 매출액에서 8%대 정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수주 계약에 따라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의 경우 사실 그린리소스가 매출액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조금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볼까 하는데요.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린리소스가 뭐 테마성으로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 또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타점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림세를 보이는 구간대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장대 양봉이 전거래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음봉이 나와주게 되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와주고 있죠. 이 구간대에서 좀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일목균형표 기준선 이 구간대에서 오늘 지지를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의 경우에는 좀 저항을 많이 받은 구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21,000원 구간대인데요. 이 구간대를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항상 저는 전저점 구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저점의 경우에는 13,800원 구간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조정을 강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 구간대를 손절가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골라오신 것 같습니다. 그린리소스 골라주셨는데 중국의 수출 통제, 희소금속, 안티모니 관련주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요. 그린리소스가 이 M디바이스의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네요. 앞으로 이제 업무 협력을 강화할 계획 드러냈는데 앞으로 협력 관련 내용도 함께 주시해 보시면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적 개선이란 전망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는 21,000원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린리소스 살펴봤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